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묻지마 폭행을 당하던 A씨가 폭행을 가하던 B씨에게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돼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묻지마 공격에 방어를 했을 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A씨의 행동이 소극적 방어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8가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8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어 행위여야 한다. 도발하지 않아야 한다.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상대가 때리는 것을 멈춘 후에 폭력은 안 된다.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한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면 단순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해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죄와 상해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의를 맞춰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 명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상대방에게 고의로 상처를 입혔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중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로 보인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규정하고 있는 폭행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 혹은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단순히 멱살을 잡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휴대폰을 낚아채는 행위도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안은 소극적으로 방어 행위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응해 상대방의 손이나 팔을 뿌리치거나 앉는 것, 신체 부위를 잡는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상해죄로 기소됐던 A씨에게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인 A씨는 자녀 문제로 격앙된 학부모 B씨와 몸싸움을 했는데요. A씨는 B씨가 때리려고 하자 손을 밀쳐냈고 B씨는 이를 폭행으로 인식해 A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A씨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B씨의 양쪽 팔과 왼쪽 어깨 등을 수에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때리려고 하거나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은 명확한 침해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에 대해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방위 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쌍방폭행 혐의를 받을 때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진, 진단서, CCTV, 당시 목격자의 진술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자신과 지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이 쌍방폭행 등으로 인정돼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하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춰서 정당방위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